최진봉의 정치수다. 오늘도 월요일 어김없이 여러분 찾아왔습니다. 2시에 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도 새로운 소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치수다를 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오늘은 이재명 대표께서 당무에 복귀하신 날이에요.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최고위원회 처음 회의 어떻게 됐는지 또 건강 상태는 어떤지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서 장경태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장경태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이 시대의 참 언론인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직도 원고에 근데 그렇게 써있어. 아직도 근데 쑥스러워하시네요. 네, 쑥스러워하시네. 저 참 언론인인데. 제가 2회 출연인가 했을 때도 네. 쑥스러워하셨는데 참 언론인. 지금 몇 회죠? 왜 쑥스러우세요? 고맙지만 쑥스럽습니다. 혹시 찔리는 게 있는 아닌 거죠? 아, 예. 네, 알겠습니다. 참 언론, 이 시대의 참 언론인 구영식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제 시청자분도 궁금하신 게 대표님 건강이 좀 어떤가. 아마 장경태 최고위원도 오늘 이제 유심히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오셔서 최고위원회 발언하시고 이런 거 볼 때 건강 상태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? 일단 대표님께서 이제 병원에 계실 때도 그렇고 계속 저희는 최고위원들은 계속 모여서 뵀기 때문에 예.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었고요. 다만 이제 어제도 오후부터 장시간 저희가 또 논의를 했었습니다. 근데 예. 대표께서 아직은 좀 식사를 좀 조심하고 계시고요. 그래서 어제도 죽을 드셨는데 예. 아무래도 이제 24일이라는 정말 최장기 단식이다 보니까 이 회복이 되게 매우 좀 늦거든요. 근데 저도 예를 들면 6일간 단식했을 때 20대 때 했었는데도 4일간 입원했다가 네. 밥을 먹을 수 있게 돼서 그냥 저 퇴원할게요. 그리고 퇴원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간 만성 피로 시달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. 회복이 닌겔 있을 땐 정말 막 힘이 나고 풀펄 했는데 닌겔 빼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마찬가지로 대표께서도 지금 너무 오래 좀 단식을 하셨기 때문에 예. 지금 확실히 딱 정장도 입고 아마 눈치 빠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정장이 헐렁헐렁 하세요 지금 약간 딱 움직이실 때. 그래서 좀 이제 아직은 조심하셔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대표님 단식하고 이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. 예를 들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고, 그게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강행돼서 또 논란이 있었고요. 그리고 나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대표님 직접 가셔서 기각해서 이제 다시 나오시게 됐고,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. 또 강서구청 재보궐선거 있어서 또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, 그리고 이제 검찰이 또 이제는 구속은 안 되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분리해서 기소를 해요. 떼내가지고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구속영장 청구할 땐 하나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 개 엮어서 했다가 이제 어차피 구속이 안 되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떼내가지고 어쨌든 재판 더 많이 나오게 해서 이제 사법 리스크다. 말을 그렇게 바꿨더라고요. 또 재판 리스크다. 이렇게. 뭔 말을, 아유, 진짜. 그래서 장경태 의원 지도부하기 힘들지 않으세요?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다이나믹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도부하기 힘드십니까? 어떠십니까? 더 슬픈 건요. 네. 지금 대표님 단식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 6개의 그 사건들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이게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나지는 게 너무 일들. 믿기지가 않아요. 지금 저도 보면서도 그래서 그렇구나. 지금 또 따지고 보니까 추석 연휴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9월 18일 지금 19일인가요? 23일이군요. 지금 며칠인지도 모르고 네. 그 정도로 아무튼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뭐 어찌되었건 저희가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요. 근데 다행히도 그래도 뭐 사실 법원 판결이라든지 이 대표께서도 잘 또 좋은 성과와 또 강서구 주민들의 또 올바른 선택 등이 있어서 저희도 그래도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. 예, 좀 고생이 되더라도 대표님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서 민주당이 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일단 이제 지금 상황은 약간 이제 숨고르게 들어간 상황인 것 같아요. 이제 총선을 준비하기 전에 약간의 이제 뭐랄까 경량이 조금 이제 잦아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가장 눈앞에 와 있는 게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로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, 그다음에 공천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란도 좀 있을 거고요. 이런 상황인데 오늘 이제 아침에 대표님 오셔가지고 최고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, 장 의원님? 뭐 일단 어제 두루두루 아주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이 논의를 또 여러 의견을 또 청취하셨고요. 뭐 일단은 대표께서는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돼서는 본인이 모두 다 또
감싸고 용서하시겠다는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가결표를 던지는 사람들에 가부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 뭐 징계 논의에 대해서 저희 본인께서 다 모두 짊어지고 가시겠다고 결심하신 상황이니까요. 많은 또 당원과 지지자들께서도 좀 아쉽고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대표께서 또다시 십자가를 짊어지시겠다고 결심하셨으니까 저희도 함께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거둘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요. 뭐 최고위원들 다 징계에 대한 논의가 다 달랐습니다. 다르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또 대표께서 또 사실 그리고 대부분 다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가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고요. 근데 어쨌든 대표께서 또 결심하셨기 때문에 저희 충분히 존중하고요. 그와 더불어서 뭐 또 뿐만 아니라 지명직 최고위원과 이 지금 현재 공석인 정책위 의장에 대한 부분도 이번 저는 주중 좀 후반기 넘어가면서 좀 논의가 좀 더 충분히 좀 의견을 들으신 상태고 거의 이제 결심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명직 최고와 정책위 의장을 어떻게 분배할지 뭐 지역별 분배라든지 원내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가 이번 주 금요일로서 이제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당 본 상임위는 범인 상임위는 이제 다다음 주 계속 이어지는데요. 그 이후에 이제 총선기획단을 저희가 공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총선 채비를 들어갑니다. 근데 사실 원래는 9월 초부터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을 또 논의해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좀 많이 늦어졌다. 10월 말이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저희는 이미 이 확고한 1년 전 총선 룰을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기획과 준비 또 전략을 차근차근 해 나갈 예정이다. 사무총장님이 당연직 그 총선기획단 단장을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원 당규상 그렇게 준비할 예정이고요. 아마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또 핵심은 11월에 있을 세 번의 본회의가 있습니다. 9일, 20일, 30일. 그래서 이제 21일, 30일인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민생 현안 법안이라든지 또 여러 이제 뭐 검사 탄핵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 또 앞으로 2023년도 대한민국 예산안까지도 논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이제 R&D 예산이라든지 뭐 여러 청년과 관련된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전액 삭감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 예산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아마 이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의 활동이 이제 11월부터 또 본격화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에서 여러 가지 아마 4시부터 아마 고위당정하면서 그 지시를 하실 것으로 예상되고요. 이제 그 이후에 또 12월 말에 있을 또 저희 대장동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법 관련돼서도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차근차근 저희는 그 순서에 맞춰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. 자, 구형시키자는 건 오늘 대표님 발언하고 아까 잠깐 장윤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 작은 차이는 넘어서야 된다. 즉 가결표 던진 사람에 대한 징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? 저는 이미 그 전에 방송에서도 사실 뭐 가결파 의원들에 대해서 실명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 제명을 그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미 얘기 드렸고요. 그리고 오늘 그런 뭐 제 생각하고 비슷하게 이재명 대표께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는 그 메시지의 기조 아래에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단합을 강조를 하셨고요.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무조건 예를 들어서 단합 또는 뭐 민생 중도 뭐 통합 이런 걸로만 사실은 설명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내각 총사퇴라든지 이런 대여 강경 투쟁 기조를 또 한편으로는 그 한 자락을 깔았기 때문에 저는 대체로 적절한 메시지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국민의힘이 뜬금없이 또 김기현 대표가 예전에 제 기억엔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시기 전에 몇 번을 얘기해서 김기현 대표한테 로텐도홀 앞에서 책상 갖다 놓고 토의하자 제안했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응답을 안 하더니 뜬금없이 또 갑자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하고 면담하자 그러는데 본인하고 하자고 마치 제가요 이 생각이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자꾸 그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려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끌어내리잖아. 나랑 놀자고. 이런 꼴이 아닌가. 얼마나 적절해. 이 실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죠? 장경태 의원이 왜 이러는 거예요? 왜 김기현 대표 왜 이러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기본적으로 지금 사면초가죠.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
어떻게 해서든 야당 대표와의 어떤 이 체급도 좀 키우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가상한데 예. 저희는 이미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대통령과 영수회담, 또 김기현 대표와의 민생 토론, 예. 공개 토론하자. 왜 공개 토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뭐 너무 이제 뭐 이 지식의 차이가 너무 드러날까 뭐 걱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 그렇다면 공개 토론도 못 하시겠다면 그러면 두 분 다 한꺼번에 저희가 2대1로 상대해 드리겠다. 예.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, 야당 대표 3자 회의라도 하자.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래도 2대1이니까 단둘이 만나시기 싫으시면 그래도 그 정도 받지 않겠냐라고 예. 하고 제안을 드렸고 예. 저희 수석 대변인께서 근데 아직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위원회와 당 지도부를 모아놓고 반성과 변화 예. 얘기하셨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반성과 변화의 핵심은 이 불통입니다. 불통. 그럼 이 불통을 깨기 위한 가장 상징적 조치 바로 영수회담이거든요. 근데 사실 저희도 영수회담을 제안 드리긴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영수회담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왜 이익이 커도 안 만날까? 네. 그거는 결국 이 만났을 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모르겠습니다. 왕자를 쓰고 나오시든 눈썹을 붙이시든 괜찮은데 뭐든 좀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. 그리고 단둘이 만나시기 또 그러면 2대1로라도 보자. 이 정도는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는데 네. 수용되기 또 어렵다는 기대도 합니다. 김기현 대표는 왜 뜬금없이 이렇게 또 뭐 회담을 하자 그러죠?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유는 명백하게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 윤석열의 선거였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.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쏟아지는 그런 비판 수위들을 사실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사실 저 정도의 그 전국의 파급력이 있는 선거였다, 선거 결과라고 한다면 사실 여당 대표가 사실은 사퇴하고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축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에서도 사실은 이제 용인을 해줬지 않습니까? 김기현 대표 체제를 사실상. 예. 예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한테 쏟아지는 그 비난들의 수위나 이런 것들 강도들을 사실 최대한 완화시키고 사실은 감소시키기 위한 거죠. 그러니까. 예, 그런 점에서 뭐 협치 복원이라든지 뭐 민생을 같이 하자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. 사실 협치는 민주당이 계속 또 요구를 했죠. 그렇죠. 예, 그리고 사실 협치를 방해한 거는 네. 뭐 검찰 수사, 그다음에 뭐 이념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갈라치기를 계속 해왔지 그렇죠. 않습니까? 그러니까 맞아요. 사실 협치를 방해한 거는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냥 진정성이 있는 어떤 정치 행보라고 제안이라고 보기는 좀 사실 어렵죠.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영수회담 자꾸 안 하려고 하니 그러면 야당들 다른 야당과 함께 모이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. 예.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어떤 게 진심인지 모르겠어요. 이념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8월달에 국민의힘 연찬에 가가지고 다 기억하시잖아요. 예.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이념이 최고야. 이러다가 갑자기 뭐 국민이 옳다, 민생이 최우선이라고. 그러니까 어쨌든 좋아요.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. 제가 이게 민서유니까 민주당 서울시당이잖아. 품격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국민이 옳고 민생이 최우선이면 통합위원회면 최소한 야당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국민통합이라며 자기들끼리 통합합니까 지금? 아니 이게 뭐냐고요 대체. 아니 뭐 이제 뭐 사실 이제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예. 뭐 예를 들면은 검찰총장 낼 때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? 뭐 검찰개혁 확실하게 하겠습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어찌되었건 뭐 변화와 뭐 반성 얘기하셨지만 결국 홍범도 장군 흉상 오늘 육사에서 지금 이 철거한다고 하고 예. 우당 이회영 선생 강의실 폐쇄한다고 하고 뭐 이런 게 지금 뭐가 변하고 있습니까? 뭐 단 하나도 변한 게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별로 신뢰할 수는 없고요. 단 한 가지 이제 좀 재밌는 부분 포인트가 있는데요. 예. 어찌됐건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참모진은 이 선거 패배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가되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고 불쾌했나 봐요. 그래서 그런지 국민통합위원회를 모아놓고 네. 사실 격은 저는 안 맞았다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집권여당 대표와 네. 어떻게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동급으로 만남을 갖습니까? 사실 오히려 그런데 김한길 그 여당 지도부 앞에다 놓고 김한길 위원장이 제일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주고. 칭찬을 아주 아니 그런 경우 어디 있어요? 그러니까 넌 왜 선거 졌냐? 이런 식으로 약간
마치 책을 떠넘긴 듯한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 영상 그 장면을 보고 아 친윤신당 만드는구나를 거의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 현재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현역 기득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당원 당규상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상 현역 교체 가능성이 소위 뭐 윤핵관 혹은 뭐 대통령실 행정관 또 검사 이런 분들이 가서 깰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.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싸그리 국민 현역 의원들 컷오프하고 단수 줄 거냐?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. 네, 그건 근데 이제 어쨌든 경선이라도 붙이면 무소속 출마를 못 하는데 네. 단수 컷오프하면 무소속 출마해서 또 제3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네.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. 아마도 저는 친윤신당 만들어서 네. 당대당 통합 과정에서 네. 또 다른 또 기상천외한 룰을 또 제안하고 그 경선 룰대로 가능성이 총선 후보를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 역할의 또 중심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